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북한 기업들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이게 북한의 압박이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수전 손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미 상원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앞서 손턴 대행은 지난 22일 외신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와 관련해 계속 중국이 더 제재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인데요.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곧 탑승하게 될 텐데 출국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중국 방문 때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관련 내용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내용 얼마 전에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최 국장은 러시아 외무부 당국자와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당국자, 러시아 외무부가 이렇게 밝혔고요. 대미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최 국장은 러시아에서 북핵 육자회담 차석 대표를 맡고 있는 부르미 스트로브 특임 대사입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중국 포함해서 이 국제사회 움직임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련 소식들 먼저 속보로 들어봤고요. 안태훈 기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뱃살이 많이 좀 생겨나고 또 잘 빠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원인을 미국과 독일의 대학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복부지방 신경에 서식하는 새로운 종류의 세포를 발견했고 그 속에 있는 염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늙은 실험쥐를 통해서 이 염증을 조절하는 복합체의 농도를 낮추자 지방세포 유도 능력이 젊은쥐에 버금갈 만큼 커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그렇게 조치를 내린 날, 그 다음 날에는 서울시에 있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는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관련 조치를 발령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지하철, 이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